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네, 재미있는 말인데 바로 전래 동화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느 부자가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오래 살게 하려고 이름을 짓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다는군요. 거북이,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모두 장수동물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은 오래 살되 건강하게 사는 게 꿈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환갑 되신 분이 있으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돼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 모두의 잔치입니다.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참석해서 축하를 하고 하루를 즐기는 걸 보면서 컸습니다. 당시는 평균 연령이 50대이다 보니 60이라면 잔치를 할 만도 하죠. 글쎄요, 요즘은 70이라도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얼굴만 보고는 나이를 짐작하기 딱 어렵습니다. 더구나 여성들 나이는 더 수수께끼입니다. 관리에 따라 너무나 뜻밖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엔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본인 소개하고 노래 시작하면은 이 동그라미 안에 나이를 나타내는데 그 나이를 남들보다는 곧잘 맞추었는데 요즘은 틀리는 게 더 많습니다. 이제는 생일만 가지고는 전혀 짐작하기 힘들게 각자의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80은 기본이 되었습니다. 건강상식에 관한 한 의사 이상으로 잘 알고 있어서 세상에 뭐가 좋다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할 처지도 못 됩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우리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너나 없이 너무 잘 먹어서 과식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고 이제는 체중도 줄여야 하고 콜레스테롤도 줄여야 하고 혈당도 낮춰야 하고 줄여야 하는 게 대세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그중 무엇보다 심혈관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어느 장기든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있나요? 그러나 다른 장기야 피곤하면 쉬고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은 심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주일이라고 실수가 있습니까? 명절이라고 실수가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실수가 있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떠나는 날까지 잠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순간 쇼크로 멈추면은 심정지다 돌연사다 하며 다른 장기들은 얼떨결에 다 같이 떠나야 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돌연사로 떠난 이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평소 전조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순간 멈추면은 그것으로 한 생명은 끝이니까요. 이 시간 한 번 더 심장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자연 속의 태양과 같은 존재인 우리네 심장. 심장에 연결된 핏줄이 몸 안에서 어느 곳 한 곳인들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죠. 그 길이는 무려 10만 킬로다, 13만 킬로다 하는데 엄청난 길이에 놀라고 또 그 먼 곳 어느 한 곳인들 피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가히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 다른 장기는 수술도 하고 미래엔 대체 장기도 가능하겠지만 전조증도 없는 혈관은 수술이나 대체 장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혈관은 한 번 망가지면 그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젊어서부터 심혈관 계통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장수가 가능하고 심장과 혈관이 건강하면 혹 다른 부위에 병이 온다 해도 자연 치유 능력도 탁월하고 첫째는 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능력도 뛰어나리라 봅니다. 네, 한번 이 자료를 보시면은 198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인의 사망 원인 그 중에서 전체 암 다음으로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두째, 셋째를 차지할 정도로 심혈관계통에 질환이 많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 보면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렇게 돼서 거의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사망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것을 제가 확대를 더 하질 못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1위가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연간 17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심혈관계통에 사망을 하고 있다. 이것은 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위는 역시나 뇌졸중. 뇌졸중도 어떻게 세밀히 본다고 한다면은 심혈관계통의 질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다행히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담배 한 가지 피워보지 않았고, 술도 젊어서야 좀 마셨지만은 6학년 들어서는 그리 욕심내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는 평소 치료약을 먹거나 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나름 달리기, 턱걸이, 복근 이런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신체적 특징이 있기 마련인데, 어떤 이는 호흡기가 좀 약하고, 어떤 이는 또 심장이, 또 어떤 이는 콩팥이 안 좋다, 어떤 이는 다리 관절이 안 좋다, 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신체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아니까 자신의 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신경을 써서 먹는 것부터 취사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흔히 말하기를 식품으로 고치지 못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합니다. 관절이 안 좋다면 당연히 관절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기관지가 안 좋다면 당연히 기관지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서 관리하면 식품으로 분명히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적당한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시키는 노력도 중요하겠죠. 네. 여기 신비한 인체를 제가 여기에 들여왔는데, 확대를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것 같으면은, 피가 한번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 46초가 걸린다. 네. 그리고 인체의 핏줄은 12만 킬로 정도인데, 고속도로 서울 부산 사이를 133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핏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머리카락의 숫자는 10만 개다. 네, 10만 개. 수염은 3만 개. 저는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잔털은 30만 개다. 땅구멍은 500만 개다. 네. 신경 종말은 1000만 개. 뇌세포는 230억 개. 우리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 숫자는 100조 개라고 합니다. 네. 정말 거의 무한대는 아니겠지만은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 정도 숫자입니다. 우리 수명을 70세로 계산했을 때 70세로 계산했을 때 소변이, 평생 동안 보는 소변이 대략 38,300리터다. 네. 여러분들이 대략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수, 평생 동안 우리가 심장 박동하는 것이 70년을 가늠했을 때 27억 번, 네, 27억 번을 잠시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심장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은 얼마일까? 여러분 한번 잠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50톤이라고 합니다. 50톤. 네. 네, 모세혈관,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전에는 의학이 발달이 좀 부진해서 모세혈관에 대해서 연구가 좀 부진했는데, 지금은 분자생명과학이 발달돼서 이제는 모세혈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99% 우리 몸 안에
12만 13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그 길이에서 99%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핏줄, 눈으로 보이는 핏줄은 거의 5%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머지 99%는 우리 머리카락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 밀리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히 뭐 짐작이 가시겠죠. 네. 그래서 모세혈관은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그 장수의 숙제는 모세혈관의 혈관의 고스트, 그러니까 혈관의 퇴화, 이것을 막는다. 그것이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의학계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가 되겠죠. 네. 우리가 얼굴에 뭐 김이 뭐라 그러죠? 이게 검버섯 이런 것들이 다 모세혈관이 이제 퇴화가 돼서 죽어서 거기에 영양이 섭취가 되지 않고 또 노폐물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런 검버섯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혈관 고스트. 네,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세포 하나에 0.3mm 이내에, 세포 하나에 0.3mm 이내에까지 모세혈관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다시피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100조 개의 세포의 0.3mm 부분까지 모세혈관이 들어와서 우리의 노폐물을 가져가고 또 이렇게 혈류, 영양소, 산소 이런 것들을 다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의 역할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런 게 40대가 넘어서 우리가 몸에 좋지 않고 생활 습관이 좋지 않고 몸에 좋지 않은 이런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 모세혈관이 점차 죽어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늙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거지만은 만물의 섭리죠. 늙는다는 건. 그래도 가능한 노화를 늦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는 그날까지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면 그때부터 자신의 뭐 식재료를 한약에 이렇게 화제를 내듯이 조합해서 스스로 장만해서 자기만의 요리를 해서 가족과 함께 먹는 습관, 또 이렇게 하면 건강도 챙기고 또 시간도 잘 갑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인생 시간표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결론은 섭생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자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2500년 전에 주술로 이루어지던 치료 행위를 섭생과 과학적 의술이 토대를 마련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후세의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된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대에도 섭생을 강조하며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깨알 같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버전이고 이건 이제 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 버전은 제네바 선서라 그래가지고 이전의 것과 조금 더 진화시킨 그런 선서인데 이게 구 버전,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바로 시작되었던 그 선서의 내용에도 그 우리의 섭생법을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잔글씨를 확대해서 나온 건데요.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이렇게 해서 섭생의 법칙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 하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섭생법, 여기에서 기원전 430년 420년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대표적 저작, 약물을 사용하는 인공적인 치료보다 음식, 운동을 통한 섭생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치유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섭생의 사전적 의미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하여 오래 살기를 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섭취하는 음식물에 주안점을 두었다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자신의 신체 특징에 잘 맞춰 식재료를 조합해서 섭취한다면 예방적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즐겁게 살다 가자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이리라 믿습니다. 요즘 정치 문제를 다루는 방송을 쳐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와 닿게 됩니다. 이미 신문에 난 기사에다가 각자의 의견을 달아서 사족을 달아서 왈가왈부하는 것 무슨 큰일처럼 종일 쳐다보면은 그렇게 분노하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중심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 노력은 하되 가능한 초연한 자세로 차라리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식재료 준비하는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노래도 또 한 곡씩 배우면서 하루를 짜임새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평범한 우리네 일상의 작은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지만은 건강만큼은 꼭 실천이 생명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건 다 아는데 실천 없는 지식은 아무 쓸모 없겠죠. 앞으로 저는 돈태의 꿈이라는 이 아이디는 이 방송에서는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는 방송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 나름 평소에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을 위주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 자신도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소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돈태 사랑방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얘기, 노래에 관한 얘기라든가 음식에 관한 얘기라든가 우리가 힐링이 될 만한 소재를 위주로 해서 방송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그 지역명이 생기게 된 유래 이런 것도 나름 공부를 해보면은 재미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신과 정신이 우리 모두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라고 하겠죠.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즐기는 모든 힐링하는 노력을 재미없이 의무감만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살면서 하는 노력은 우리가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살 만큼 노력하면 70을 살 것이고 100년을 살 만큼 노력하면 분명히 100살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 가족은 속일 수 있어도 내 몸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의학은 곧 과학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입니다. 주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다 보면 건강하게 100살도 될 수 있고 110살, 어쩌면 또 120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섭생하라. 저도 이 말을 늘 머리맡에 두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